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지리산 주변으로 다니다가 제 눈에 쏙 들어오는 정말 마음에 드는 이 땅을 발견해서 이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는 두 가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겨울철인 오늘 촬영을 한 영상이고 하나는 늦봄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오늘 계절적으로 시간 차이가 나는 이 자료 영상 두 개를 가지고 겨울에 왜 땅을 사야 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꼭 겨울에 땅을 사야만 하는가, 또 이런 의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겨울철 바로 오늘 영상에 담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다니던 길 안쪽에 한참 이렇게 들어가면은 만날 수 있는 그런 땅인데요. 정말 이 땅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길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포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승용차가 다닐 수 있는 이런 길이 나 있고 겨울철 모습입니다. 아마 여름에 여기 온다면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겨울철에 땅이나 집을 봐야 하는 이유 요약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리산 주변으로 다니면서 제가 직접 느끼고 체험한 부분도 있고요. 또 주위에 귀농하시면서 땅을 사서 뭐 시행착오를 겪었던 제가 들었던 간접 체험한 그런 경험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겨울철에 땅을 봐야만 땅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땅은 평면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시골 땅은 경사가 있다든가 경사가 아주 심하다든가 또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밑에 이 늪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수로가 땅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름이나 또 다른 계절 숲이 많이 우거져 있을 때는 발견하기 쉽지 않는 경우도 허다히 있는데요. 실제로 이 시골에 귀농하려고 땅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해서 이 땅을 못 사게 되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다 떨어지고 이 바닥이 잘 드러나고 주위 이 땅 주변의 어떤 환경을 잘 읽을 수 있는 겨울철이 땅을 보는데 유리한 측면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겨울철에 땅을 봐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숲이 많이 우거져 있을 때는 이 땅이라든가 집이 주위 환경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지금 보시다시피 옆에 이런 계곡이 흐르는데요. 만약에 여기 숲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는 그런 경우라면은 여기 물이 흐르는지 계곡이 있는지 물론 사전에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오시겠지만 허다히 이런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름이나 이 봄에 나무가 많이 자라서 앞에 시야도 가리고 또 숲으로 이렇게 우거져 있으면은 뭐 흔히들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압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묘지 같은 것도 이 발견을 못하고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집이나 땅 주인이 정보를 숨기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모르고 덜컥 이렇게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허다히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일조량 문제인데요. 이 여름에 땅을 볼 때와 겨울에 땅을 볼 때 이 일조량을 확인하는데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날이 무덥고 따뜻하기 때문에 일조량에 대해서
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땅을 사놓고 그해 겨울을 나다 보면은 해가 현저하게 빨리 떨어져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혹시 겨울이 아니라 다른 계절에 땅을 사시는 분들도 이런 일조량 또 해가 지는 시간 이런 것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분석해서 계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둘러보고 있는 이 땅 정말 탐이 나는 땅인데요. 정말 작업하기 좋은 아주 조용한 그런 곳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봄에 제가 여름에 찍은 자료가 없어서 늦봄에 찍은 이 영상으로 자료를 대신할까 합니다. 이 봄에 찍은 자료인데요. 뭐 무성하게 이렇게 나무도 많이 자라고 특히 보니까 이 두릅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5월달 넘어서 찍은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전망도 좋고 이 공기도 좋고 저도 멀리서 지리산 쪽으로 가다가 땅이 너무 탐이 나서 한번 올라왔는데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두릅도 자라고 이 두릅도 보니까 이 채취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위쪽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정말 이 좋은 그런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경사가 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역시 이렇게 풀이 무성하고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우거지니까 이 자세하게 땅을 관찰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름에 땅을 보면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이런 것을 토대로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이것은 제가 경험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 여름에 이 땅을 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겨울에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농약이라든가 주위 이 탭이라든가 그런 냄새 같은 거에 예민하신 분들은 겨울에 땅을 보실 때 특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농사를 거의 짓지 않고 뭐 특히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예전에 작업장으로 쓰던 집에 이 살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이 집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집으로 가는 이 도로 주변에 농번기가 되면은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이 농약 냄새 같은 게 많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은 뭐 봄이라든가 여름에 하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건강 때문에 이 시골로 들어와서 요양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땅을 보면은 유리한 점 두 번째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곡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살려고 하는 곳에 뭐 산으로부터 오염원이 없는 그런 산 속에서 맑고 깨끗한 물, 이 마셔도 될 정도의 깨끗한 물이 졸졸졸 흐르면은 정말 이 금상첨화가 따로 없을 것 같는데요. 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름에 느닷없이 이 계곡이라든가 이 골짜기에서 홍수가 나고 폭우가 와서 뭐 집을 덮칠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세심하게 한번 검토하고 또 주위 분들한테 정보를 얻어서 어느 정도 물이 여름에 폭우가 오더라도 흐르는지 검토한 후에 이 땅을 사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자연을 동경하고 또 전원생활을 꿈꾸고 남은 여생을 좋은 환경 속에서 보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모처럼 꿈과 희망에 부풀어서 즐거워야 할 귀농 준비가 잘못된 이런 실수를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낭패를 보고 실망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쓸모없는 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이 혐오시설, 뭐 이런 것들이 과연 혐오시설일까 하는 것도 다음에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땅을 이렇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 뭐 10년, 20년, 심지어 30년 정도 이 마음속에 그리는 이상적인 그런 땅과 터전을 구하려고 다니시는 분을 저는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그리는 이상적인 100% 만족하는 그런 땅은 세상에 없다. 단언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저는 심리적인 고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많은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60, 70% 이상 좋은 땅을 발견하고도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이 잠재의식 속에서 터집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러한 면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전원 속에서 이 여생을 꿈꾸고 준비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행로에 이 발목을 잡지 않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60, 70% 정도 좋은 그런 터전이 있다면은 이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이 가감하게 실행에 옮기고, 또 나머지 한 30, 40% 부족한 점은 살면서 이 100%가 되도록 메꾸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